이게 뭐고? 안녕하세요. 엔카 매거진 에디터 곤잘로입니다. 짜잔! 네, 오늘은 쉐보레 콜로라도 이게 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콜로라도는 익스트림 X 등급입니다. 옵션으로서는 내비게이션 패키지 그리고 트레일러 패키지가 들어가서 총 가격은 4,398만원입니다. 컬러는 총 6가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이 차의 컬러는 오션 블루 컬러입니다. 조금 밝은 채도의 파란색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콜로라도 익스트림 X 등급의 주요 꼭지들 이게목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라이볼로 일컬어지는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칸에 비하면 길이는 조금 더 긴데 폭은 좀 더 작고 그리고 높이는 좀 더 낮은 그런 프로포션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딱 봐도 렉스턴 스포츠 칸에 비하면 살짝은 조금 왜소한 느낌이 없잖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이 폭이 내로우한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폭이 사실은 산타페 TM보다도 더 좁거든요. 그래서 좁은 길 드나들 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모습부터 익스트림 X의 특징을 살펴보시죠. 네, 앞모습입니다. 앞모습은 전형적인 미국차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투박하지만 곳곳에 크롬을 발라서 디테일을 좀 살린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디에이터 그릴에 굵직하게 크롬을 발라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개등 주변부에도 크롬을 발라서 살짝은 화려한 모습을 좀 덧댄 듯한 느낌을 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의 할로젠 헤드램프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 차에는 이 프로젝션 헤드램프도 옵션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요즘 많은 차들이 LED 헤드램프를 쓰고 있는데 누런 색깔의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익스트림 X 등급뿐만 아니라 기본형인 익스트림 그리고 익스트림 사륜구동도 전부 다 이거랑 똑같은 디테일의 헤드램프를 달고 있다는 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옆모습입니다. 옆모습도 앞모습과 디자인 궤를 함께 합니다. 직선이 많이 강조된 느낌을 하고 있는데 이 휠하우스도 네모나게 만들어서 남성적이고 터프하고 그런 견고한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앞쪽과 마찬가지로 크롬 터치를 바른 점도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벨트 라인의 크롬 장식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크롬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에도 크롬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나 미국에서는 액세서리 용품으로 따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익스트림 사륜구동, 익스트림 X 전부 다 우리나라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네,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은 전형적인 미국 픽업 트럭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세로형 테일램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델인 만큼 이 지금 방향 지시등이 빨간색으로 꿈벅꿈벅 깜박깜박 거립니다. 임팔라도 미국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방향 지시등을 썼는데 콜로라도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방향 지시등이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뒤쪽의 디테일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범퍼 아랫도리에도 이렇게 크롬을 아주 굵직하게 발라놨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쭉 이어놨는데 이 부분 역시 미국에서는 보디 컬러로 들어가는 게 기본입니다. 특히나 액세서리 패키지로 따로 묶여 있고요. 우리나라는 익스트림 사륜구동, 익스트림 X 모두 다 크롬 터치가 기본이라는 거. 전체적인 외형에서 크롬을 좀 많이 두른 것 같아요. 그 화물차의 느낌을 덜어내기 위한 그런 터치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일단 이지 리프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열었을 때 통 하고 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스무스하게 열립니다. 적재함,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의 적재함을 베드라 그러죠. 이 베드의 용량은 1170리터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보다는 아주 근소하게나마 그 베드의 용량이 작긴 합니다. 적재함의 길이는 1560mm쯤 되고요. 너비는 1460mm쯤 됩니다. 한번 제가 올라가 볼게요. 여기를 밟고 잡은 채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적재함, 이 베드 공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닥 부분이라든지 옆쪽에 미끄럼 방지 재질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부포를 해놨네요. 이쪽, 이 뒤쪽에도 고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피가 큰 짐을 실을 때 적재함에서 움직이지 않게끔 줄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소소한 배려들도 해놨습니다.
참고로 좀 우리나라 사양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베드 공간에 이 도포되어 있는 미끄럼 방지 재질도 미국에서 옵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익스트림 사륜구동, 익스트림 X 모든 등급에서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익스트림 X 등급만의 익스테리어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블랙 보타이 엠블럼은 테두리에 LED가 들어갑니다. 적재함 쪽 엠블럼도 까맣게 칠하긴 하는데 그쪽에는 LED가 빠졌습니다. 미국에서의 옵션가는 $340, 생각보다 비쌉니다. 네, 측면으로 오면 익스트림 X는 사이드 스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익스트림이나 익스트림 사륜구동은 빠지는 것들이죠. 미국에서의 옵션가는 무려 $725입니다. 뒤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인리스 머플러 팁이 들어갑니다. 머플러 팁에 덧대는 방식인데 이것도 옵션가가 무려 $120입니다. 익스트림 X는 기본으로 들어가죠. 네, 이 밖에도 문을 열면 크롬 사이드 실이 들어가고요. 실내 바닥 매트가 오염에 강한 고무 재질로 바뀝니다. 익스트림 X 그리고 익스트림 사륜구동 모델은 고무 재질의 바닥 매트가 아니고 천 재질의 직물 매트가 들어갑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익스트림 X의 외장 패키지들 그리고 인테리어 패키지들을 살펴보면 오늘 기준으로 미국 쉐보레 액세서리 홈페이지에서 195만원 정도의 가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격표를 살펴보면 익스트림 사륜구동 모델과 익스트림 X 모델이 130만원 차이가 난단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가격 정책이 굉장히 공격적이다, 그리고 혜자스럽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 어쩔 거야. 이 콜로라도가 미국 갬성 상남자의 차 아닙니까? 저는 얼굴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지나가시는 분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는데 빅재미를 선사하기 위해서. 이게 뭐고? 네, 인테리어입니다. 화려하거나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투박함이 많이 묻어나는데 이 차의 성격이나 출생지를 생각해보면 납득이 갑니다. 네, 디테일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일단 가죽 운전대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계기판에는 4.2인치 액정이 들어갑니다. 운전대의 버튼은 멤브레인 타입이네요. 기어 노브는 꼭 손도끼처럼 생겼습니다. 역시나 가죽으로 발라놨고요. 오토 에어컨, 앞좌석 운전대 열선,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가 기본입니다. 시트는 천연 가죽입니다. 기본형인 익스트림부터 기본으로 천연 가죽 시트를 제공합니다. 딜러정 선생님께서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참고로 지금 이 차는 80만원짜리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들어갔습니다. 8인치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여기에 보태서 보스 오디오도 탑재됐습니다.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8인치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스피커도 보스 오디오보다 적은 6개짜리를 답니다. 그래도 뭐 가성비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지원하니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내비게이션 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은 사이드 스텝의 필요성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로 손잡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이드 스텝이 없다면 어린애들이 타기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어른들도 타기에 조금 편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익스트림 그리고 익스트림 사륜구동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이드 스텝이 없는데 기본형 사실 분들은 싸제로라도 이 사이드 스텝을 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공간감 얘기를 말씀드리면 약간 벌 서는 것 같네요. 네. 일단 무릎 공간 자체는 주먹 2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트가 안쪽으로 많이 푹신푹신하게 들어가서 뭐 편안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다리가 기신 분들도 무릎 공간만큼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은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곤잘로에 이게 뭐고, 이 차가 5명이서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시트 각도가 정말 많이 세워져 있어요. 최근에 탔던 오버랜드보다 시트 각도가 좀 더 불편한 것 같은데, 이 시트 방석 부분도 이 부분이 좀 떠서 장시간 멀리 이동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뒷좌석의 편의 장비를 좀 살펴보면 일단 이 센터 암레스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좀 투박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렇게 컵홀더도 2개나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 충전 포트는 이렇게 2개가 마련되어 있고 옆에 12V 아웃렛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백 포켓은 운전석 뒤편에는 없고 보조석 뒤편에만 이렇게 하나가 존재를 하네요. 뭐 뒷좌석 열선이라든지 뒷좌석 에어벤트가 빠진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차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 정도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창문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뭐 레브라도 리트리버 이런 친구들 태울 때 강아지 쓰담쓰담 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에 숨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레버를 올리고 의자를 들면 짜잔! 뭐 부피가 큰 짐을 싣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간단한 공구라든지 뭐 손도끼 같은 거는 여기 잘 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려들이 모여서 미국 픽업 트럭의 정통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끝! 과장님 이제 오버랜드 이후에 두 번째 SUV시죠? 네, 두 번째 SUV죠. 얘도 지금 SUV라 좀 부르기 그렇지만 그죠? 얘는 뭐라 불러야 돼 진짜? 픽업 트럭? 아 트럭. 네. 아 나 그때 우리 포터 할 때 네. 이거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아 그랬죠? 근데 포터랑은 좀 느낌이 완전 다른데? 그렇죠. 포터에 비해서는 좀 더 SUV 느낌이 가까운데 미국형 느낌 확 나네. 와. 투박하면서도 고급감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어디 갔어? 고급감 어디 갔어? 오! 와 소리 좋다. 소리 완전 멋있다. 이게 그 저희 파트장님이 항상 얘기하던 그 V6 엔진의 소리인가요? V6요? 이 차 엔진이 V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입니다. 아, 뭐 처음 타봐요. 이렇게 6기통짜리 차는 처음 타보거든요. 심지어 3600cc. 아, 개쩔어. 그러니까 차 중에서 제일 대배량 아니에요? 맞아요. 최고 X인 것 같아요. 이 형 또 선 넘으시네. 이 차 지금 312마력. 300마력 넘나? 이 차 지금 300마력 넘어요. 312마력이고요. 토크가 38. 아, 밟을 때마다 약간 느낌이 오는 것 같아. 묵직하다 근데. 가속력도 묵직하죠. 소리가 저는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이 차 정말 매력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부드러운 음색의 소리를 좋아해서. 내 차 운전하시 하면은 약간 브레이크 담력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어때요? 브레이크 담력 어떠세요? 브레이크를 좀 길게 좀 깊숙하게 눌러야지 좀 쓰는 느낌이 들어요. 밟고 나서 안으로 좀 네, 들어가야. 약간 좀 아방스, 지금 타고 계신 아방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담력이 좀 앞쪽에 물려있는 편이긴 하죠. 얘는 좀 더 신경 써서 밟아야 되는. 이런 건 또 짐 많이 싣고 다니니까 그쵸.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죠? 이런 건 또 그 좀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뒤에 짐을 싣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팍 써버리면 짐이 캐빈룸을 뚫고 나도 날라가고 내비게이션에 꽂히고. 근데 실제로 화물차는 그렇게 한다고 하죠. 픽업 트럭은 좀 그렇게. 그 트럭, 이 차도 어떻게 보면 트럭의 일종이잖아요. 네. 근데 트럭 하면은 좀 덜덜덜덜 떨리고 시끄럽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옆에 앉은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되게 조용하고 뭐 진동이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생경하네요 느낌이 좀. 승차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마일드하고. 세단 타는 느낌 나네. 이 차 심지어 프레임 바디예요. 아 프레임 바디요? 프레임 바디인데 되게 승차감이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얘는 이렇게 엔진 배기량도 크고 그러면은 네. 연비 좀 많이 나. 복합 연비가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복합 연비는 리터당 8km대, 8.1km를 기록했고요. 가솔린 엔진으로서 기름을 적게 먹는 편은 아니죠. 그래도 이점은 있습니다. 뭔데요? 일단은 이 차가 자연흡기잖아요. 그리고 쉐보레 3.6L 엔진이 레귤러 가솔린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유를 굳이 안 넣으셔도 오. 된다는 점, 일반유 넣어도 된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 좀 유류비 면에서 그렇게 많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말리부 2.0 터보 같은 경우는 고급유를 넣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 유류비 면에서는 조금 이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이 차가 1년에 자동차세가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28,000원이에요. 네? 28,000원. 그거밖에 안 해요? 트럭이니까. 아 3.6L면은 자동차세가 얼마죠? 거의 한 80만 원 나오지 않아요? 85만 원? 더 넘을 것 같은데. 더 넘어요? 네. 트럭이니까 배기량 대비 자동차세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 와 엄청 저렴하네 그렇게 치면. 그쵸. 이게 처음 들어온 거죠, 그죠? 그쵸. 사실 우리나라 픽업 시장이 한정적이잖아요. 아시죠? 렉스턴 스포츠랑 렉스턴 스포츠 칸 두 개밖에 없었는데 둘 다 쌍용이네, 그죠? 네네네. SUV 명가. 지금 쌍용 소형 SUV 자리도 뺏기고 픽업 트럭 자리도 이렇게
경쟁자 들어오면은 그니까 어떻게 여기 똥줄 사겠는데. 근데 차를 이번에 좀 공격적으로 많이 들고 왔어요. 트래버스도 그렇고 콜로라도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 시장의 선택지가 적었던 것들을 좀 투입시켜서 파일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 콜로라도는 일단 뭐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차가 되는 거예요. 자주 살라나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골에서 이거는 안 팔릴 것 같아요. 포터? 포터 봉고르기니 뭐 이런 거. 그래 좁은 길 가기엔 좀 부담스럽네요, 그죠? 근데 이 차가 좁은 길 가는데 부담스럽겠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폭이 산타페만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렉스턴 스포츠는 사실 엄청 넓대대하거든요. 근데 이 차가 렉스턴 스포츠 칸보다 좀 더 긴데 렉스턴 스포츠 칸보다는 오히려 폭이 좁습니다. 내로우해요, 내로우. narrow, 오, 속도감이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반응은 안 하지만 그래도 힘이 붙었을 때는 되게 빠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잠깐 타보니까 엑셀러레이터 반응이 조금 한 박자 느린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속도가 붙고 나니까 확실히 잘 치고 나가네요. 얘는 좀 안정 장비에 좀 들어가 있어요? 사실 뭐 차로 가운데를 유지하는 차로 유지 보조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브레이크를 어시스트하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크루즈는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냥 재래식 속도만 조절하는 크루즈 컨트롤만 있고, 익스트림 4륜구동 고전부터는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네.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경고 시스템 이런 것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적극적으로 운전을 돕는,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이거 버튼이 약간 옛날 리모컨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누르다 보면 찢어질 것 같은데 괜찮은 거예요, 이거? 멤브레인 소재를 썼죠, 리모컨이. 근데 사실 좀 깔끔해 보이긴 하는데 네.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옛날에 기아차 같은 거 보면 리모컨 키 보면은 네. 고무 교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콜로라도 익스트림 X 등급의 주요 꼭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저희의 주행 리뷰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잠깐 주행을 해보니까 트럭답지 않은 그런 주행성과 그리고 3.6L 가솔린 엔진의 풍부한 힘이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정말 아이코닉하고요. 상품성에 있어서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게 콜로라도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콜로라도 익스트림 X 등급의 이게 먹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춤추면서 나가지.